그럼 나폴레옹이 요즘엔 재평가되고 있지만 분명 그전엔 영웅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었잖아요. 뭐 대한민국에도 당연히 이순신이라는 영웅을 넘어 성웅이라고까지 불리우시는 분인데 역사상 그런 영웅들 많이 있죠? 제일 유명한 건 프랑스 같은 경우는 잔다르크. 잔다르크. 네, 백년전쟁의 영웅. 잉글랜드의 거의 패배, 진짜 위기였어요 그때는. 잉글랜드가 거의 프랑스 중북부를 다 차지하고 있었고 남은 이제 샤를 7세가 아직 정식 왕은 아니고 이제 슈뇽이라는 곳에서부터 그 밑으로 저지선을 하고 있었는데 이때 이제 유명한 전투가 오를레앙 전투잖아요. 오를레앙이 프랑스 남쪽으로 내려가는 중에 관문이에요. 그래서 여기가 뚫리면 잉글랜드군이 정말 본물 터지듯이 남쪽으로 밀려 내려올 거다. 그래서 이 오를레앙 성 공성전을 거의 1년 넘게 하다가 근데 공성전이라는 게 예전에는 대포 쏴서 성벽을 무너뜨리고 이거는 못하고요. 포위해서 그냥 굶겨 죽이는 방법이거든요. 그러니까 1년 정도 버텼으면 진짜 많이 버텼고 언제 포기해도 성문을 열고 항복을 해도 이상하지 않을 판에 등장한 게 이제 잔다르크이고 잔다르크가 이제 보통 여자가 아닌 정상적인 뭐 스토리를 갖고 있는 여자는 아니에요. 일단 이상한 이야기도 듣고 뭐 신의 계시를 들었다고 하고 그다음에 당시에 이제 신분제 사회였는데 신분이 높은 귀족 출신도 아니고 시골에서 양이나 치고 농산일을 하던 어린 여자가 어느 날 갑자기 뭐 신의 계시를 받았다. 그래서 왕을 구하고 그다음에 샤를 7세를 이제 프랑스 왕위로 정식 대관식을 받게 하라라고 하는 이제 계시를 들었다. 그래서 이제 처음에 이제 그 얘기를 하고 나니까 당연히 요즘 그런 얘기하면 뭐라고 해요? 또 신화, 전설 뭐 요즘 누가 저한테 그런 얘기하면 정신 차려라. 뭐 잘못 먹었냐 이상한 양 얘기도 하시는데 그 당시에도 이제 비슷한 반응을 보였던 것 같아요 처음에. 근데 하도 이제 고집스럽게 그 얘기를 하니까 결국은 이제 왕을 만나게 해줬고 이제 거기서부터 온갖 전설과 아름다운 이야기 얼마만큼의 MSG가 쳐졌는지 모르겠는데 진짜 듬뿍 쳐진 이야기들이 이제 뭉게뭉게 피어 나오면서 뭐 왕이 평복을 갈아입고 숨어 있었는데 잔다르크가 대번 왕을 알아봤다든가 처음 마련하는데 그 이후에 이제 왕도 반신반의죠. 근데 아마 당시 샤를 7세는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이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잔다르크를 오를레앙 성으로 보냈고 근데 기적같게도 오를레앙 성 투입된 지 불과 며칠 만에 영국군이 물러나요. 이게 이제 참 미스테리한 건데 그래서 그 이후에 이제 잔다르크의 기적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이게 강 교수님이 고고학 얘기하시면서 고분에서 나온 이야기라고 하시거나 이집트의 5,000년 전 이야기라고 하시면은 제가 그래 그럼 얼마든지 그렇게 상상할 수 있어라고 하겠는데요. 이게 프랑스 잔다르크는 그렇게 오래된 이야기가 아니고 기록으로 남을 만큼 충분히 가까운 시대잖아요. 근데 아무리 들어도 영화를 봤을 때도 책을 읽었을 때도 납득이 가지는 않았거든요. 사실은 상식선에서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들이 너무 많아서 뒤집어서 생각하면 만약에 명확하게 이해가 갔으면 잔다르크가 그렇게 유명해지지는 않았을 거예요. 오히려 이해가 안 가는 부분들이 구멍이라고 하죠. 구멍이 있으면 여기를 채워야 되잖아요. 어떻게든 채우는 데 필요한 게 인간의 상상력이고 상상력을 자극하는 인물인 거는 맞아요. 그런 점에서 아마 잔다르크가 지금까지 나온 위인전 전기만 어마어마할 거예요. 아마 제가 얼핏 기억하기에 한 2만 종 정도의 이제 전 세계적으로 잔다르크 전기가 있을 거고 잔다르크를 주인공으로 하는 영화, 할리우드에서 찍은 영화, 프랑스에서 찍은 영화, 드라마로 만든 경우도 있고 가장 최근에 유명한 거는 아마 국내 릭 베송이 일라리오비치 그걸 봤어요 저. 근데 그거는 좀 이제 감독의 릭 베송 스타일이죠. 상상력인데 거기에 보면 일라리오비치가 그 레지던트 이블에 나오는 그 전사처럼 칼 들고 막 그거 못했을 거예요. 그다음에 일단 갑옷 무게나 투구만 2.5kg 정도 되는데 당시 시골에서 온 소녀가 영양 상태도 그렇게 썩 좋지 않았던 소녀가 언제 벌크업을 해서 근육을 키워서 그 무게를 버티고 이동을 하면서 거기에다가 창을 들고 또는 칼을 들고 전장에서 휘둘렀다? 기껏해야 들 수 있는 게 아마 깃발 정도? 사실은 비슷한 이야기가 많이 있는데 예컨대 이제 카자흐스탄 유목민족 중에서 사카라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사람들이 페르시아 유명한 키루스 왕 있지 않습니까? 전쟁을 해서 사카 안에서 마사게테리라고 하는 부족이 있는데 여기에 부족 여왕이 있었어요. 토미리스라고. 그래서 그 영화로 본 것 같아요. 예, 키루스 왕을 목을 치거든요. 이거는 사실 아마 이게 조금 더 프랑스 침에서는 더 많이 이게 나왔을 텐데 정말 극적이거든요, 이것도. 그래서 이게 우리가 왜 아마존 이야기 하잖아요. 아마존이 뭐 다 알겠지만 브라질이 아니라 원래 흑해 연안에 있는 그 초원 부족들을 말하거든요. 그래서 진정한 여전사의 모습을 보여준다. 근데 보면은 제 생각은 저는 언제나 보면은 고고학하잖아요. 저희는 글자를 거의 안 보니까 영웅은 물질이 아니라 인간의 이게 만드는 것 같다. 따지고 보면 많은 게 아마존 여성 전사가 정말 많이 나와요. 실제로 발굴을 해서 엄청나게 많은 군장을 한 사람들 나와서 발굴을 해보는데 보면 이 사람이 생긴 거는 딱 보면은 남자인데 말도 타고요. DNA 해보니까는 여자가 나오는 게 꽤 비율이 높아요. 왜냐면은 이제 저희는 뼈밖에 안 남잖아요. 뼈를 보면은 이게 2차 성징이 돼가지고 아이를 낳을 정도가 되면 골반이 넓어지면서 이게
이게 딱 나오는데 10대의 아이들까지는 잘 안 나와요. 대부분 10대에 싸우잖아요. 10대에는 여자 남자 없이 막 싸우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아이를 낳는 사람 그때부터는 이제 빠져서 육아 쪽으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아마존이라는 건 사실 보면은 너무나 당연한 그런 초원 생존 방식인데 그거를 이제 한번 지나가다 보고 아마존 나오니까는 또 그게 또 수십 번 이야기가 나오는 거에서 제가 볼 때는 잔다르크 같은 사람들은 많았을 텐데 정말 잔다르크는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에 올라갈 수 있는 그 자리에서 활동했기 때문에 나온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러니까 잔다르크처럼 그 당시 예언하던 사람들은 되게 많았어요. 예언자들이 너무 많아서 사실 샤를치스도 잔다르크를 처음에 못 믿었던 이유는 그렇게 떠들고 있는 인간들, 나라가 위기에 처해 있는 상황에서 뭔가 계시를 받았다라고 떠드는 사람, 지금도 이제 그런 사람들이 많은데 아무튼 잔다르크를 딱히 믿을 이유는 없는 거죠. 정상적인 머리를 갖고 있다면. 그러니까 이제 숨어서 테스트도 해보고 실제로 나중에 신학자들한테 보내서 얘 혹시 악마들 사탄 들린 거 아니냐 검사도 해보고 그리고 나서 이제 정말 지푸라기를 잡는 심정으로 오를레앙 보냈는데 승리를 했네? 뭐지 이거? 근데 프랑스인들은 당시에 정말 간절했으니까 이게 정말 기적의 소녀구나 라고 이제 그때부터 잔다르크를 믿기 시작했다. 근데 그런 사기나 정신력이라는 것은 분명 전투력에 있어서 큰 영향을 주는 거는 사실이니까요. 잔다르크가 사실 워낙 어렸을 때 읽고 영화 본 기억도 너무 오래돼서 신의 뭐 계시를 듣고 이야기를 듣고 정말 구국의 영웅이 되잖아요. 그래서 프랑스를 구하잖아요. 거기까지만 기억나요. 잔다르크는 이제 오르레앙성 구하고 그 다음에 샤를 7세를 랭스로 데리고 가서 거기서 대관식을 치르게 하거든요. 빨리 빠져나와요. 그러니까 랭스를 완전히 장악한 건 아니고 이미 랭스는 당시 이제 적진의 점령지였고 그래서 가서 정말 급하게 대관식만 딱 치르고 다시 돌아오는데 이후에 이제 잔다르크는 계속 전쟁을 하자고 전투를 하자. 근데 샤를 7세는 당시에 정세가 어떻게 되냐면 이제 프랑스가 있고 잉글랜드가 있고 프랑스 동쪽에 부르고뉴 공국이 있거든요. 부르고뉴 공국하고 잉글랜드하고 같이 편을 먹었어요. 동맹이에요. 예, 얘네들을 이간질시키고 이제 벌려야 되는데 그래서 정치적으로 전쟁은 돈도 많이 들고 힘들고 하니까 전쟁이 아니라 협상을 통해서 세를 불리려고 하는데 잔다르크는 무조건 싸워야 된다. 여기는 잉글랜드도 없고 부르고뉴도 없어요. 다 프랑스의 적인 거고. 그러니까 약간 정치적으로 약간 곤란한 입지를 나중에는 이제 잔다르크가 쓰게 된 것 같고 잔다르크 계속 전투하자고 하는데 샤를치스가 승낙도 안 하고 도 안 하고 그냥 약간 방임 내버려요. 그래서 마지막에는 이제 소수의 부대만 주고 하도 싸우겠다고 하니까 보냈는데 어디 가서 싸우냐 하면 파리 북부에 가면 꽁피에뉴라고 있거든요. 그 꽁피에뉴에서 이제 성을 공격하는데 거기서 포로로 잡힙니다. 부르고뉴 군사들한테 포로로 잡히는데 당시에 포로로 잡히면 뭐 고문받고 뭐 죽이고 아니라 잡은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몸값을 받아내야 돼. 프랑스를 구한 영웅이라는 거 알고 있을 거 아니에요. 샤를치스가 돈을 내고 잔다르크를 구해야 되는데 샤를치스가 아무것도 안 해요. 아무것도 안 하고 잉글랜드가 잔다르크의 이제 신병을 확보하죠. 거액을 지불하고. 잔다르크의 목숨값을 잉글랜드가 내고 가져가요? 예, 잉글랜드가 가져가고 곧바로 이제 종교 재판을 열어서 처음에는 이제 잔다르크를 마녀라고 재판을 회부했는데 사실 마녀는 입증하기가 쉽지 않아서 결국 이단으로 죄를 인정받고 화형에 처해지죠. 근데 이게 미묘한 문제가 프랑스는 잔다르크를 신이 보낸 사자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면 신이 보낸 사자가 지원하고 있는 프랑스는 신의 보호를 받고 있는 나라가 되고 프랑스와 맞서 싸우고 있는 이 프랑스를 침략한 잉글랜드는 뭐가 되냐면 사탄의 무리가 그렇죠. 그러니까 잉글랜드 입장에서 어떻게든지 잔다르크가 사실은 신이 보낸 사자가 아니라 저거 사기꾼이다 라고 입증을 해야만 선전전에서 유리한 거예요. 그래서 재판을 열어서 그래서 얘는 이제 뭐 성녀도 아니고 신의 사자도 아니고 사기꾼 그다음에 이단이다라고 판결을 내려서 화형시키고 루앙이라는 곳에서 화형을 시키고 3번 태워요. 차랑. 관현장처럼 관현장 그 기술이 진짜 대단한 것 같아요. 엄청 큰 화력으로. 예. 근데 예전에는 뭐 그런 화력을 그것도 야외에서 하기 힘드니까 보통 화형하면 산채로 화형하면 불에 타 죽는 게 아니라 질식해서 먼저 죽거든요. 그다음에 거기다가 이제 송진 붓고 기름 부어서 한 번 더 태우고 그리고 이제 뼈가 나오면 그것도 한 번 더 태우고 흔적조차 남기지 그래서 않는 나머지 가루들을 다 강에 뿌려버려요. 왜냐하면 시신이 뭐라도 남으면 하다못해 뼈 조각이라도 하나 나오면 이거 숭배하는 의식이 이제 발전을 하고 그러면 이제 자칫 잘못하면 뭐 마녀가 아니라 순교자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 흔적을 완전히 지워버리게 되는 거죠. 말로는 굉장히 비참하고 로마 가톨릭 라이트 그 전통이 있어요. 성당할 때 제대 항상 성인들의 유해 같은 거를 꼭 해서 하거든요. 제가 봤던 그 성인 유해 중에서 제일 유명한 건 뭐 십자가 예수 못 박을 때 쓴 못이라든가 아니면 가시 면류관 지금 노틀담 성당에 원래 그 앞에 있는 생투샤펠에 있다가 노틀담 성당에 갔다가 보관하고 있는데 지난번에 화재 났을 때 프랑스 사페pom피에라고 하는데 소방서들이 들어가서 제일 먼저 갖고 나온 게 그 가시 면류관이거든요. 그 면류관이 진짜예요? 진짜겠어요?
상징성이군요. 그게 성물들을 만들어서 왜냐면은 북유럽으로 올라갈 때 계속 기독교 전파될 때 성물이 없으면 안 믿으니까 성물이 필요한데 성물이 늘어나지 않으니까는 막 위조를 하던 시대가 있었거든요. 뭐라 그러냐면 그게 진짜냐는 중요하지 않고요. 이제 그걸 믿었다는 믿음이 진짜인 거는 뭐